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TV입니다. 오늘은 동독 출신의 카타리나 비트, 요하임 가우크, 그리고 앙겔라 메켈은 누구인가? 제가 이 제목을 택한 것은 이번 10월 3일을 기해서 독일 통일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어서도 동서독 간에는 아직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드물지 않게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동독이 정말로 2등급의 인생들인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런 동독에서 통일된 독일에서 유명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동독 출신으로서 3명이 참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카타리나 비트, 그 다음엔 요하임 가우크, 그리고 앙겔라 메켈을 전형적으로 동독 출신에서 생겨난 유명 인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오늘은 얘기를 하고, 앙겔라 메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특집으로 자세히 전할 시간이 있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3명에 대해서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카타리나 비트. 카타리나 비트는 20대, 10대, 19세 요때, 20대 요때 아주 세계를 놀라게 한 피겨 스케이팅의 요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림픽, 2번의 올림픽 걸쳐서 금메달을 땄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번이나 1등을 우승한 사람입니다. 이 카타리나 비트는 50대 후반, 50대 중반기에 들어서 지금 또 활동하고 있어요. 이 카타리나 비트 하면은 동독의 간판격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카타리나 비트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닌 것이 통일된 이후에 증명이 됐어요. 이번 독일 통일을 기해서 이 TV에서 카타리나 비트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했던 그 장면들을 일일이 보여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냥 힘차면서도 그냥 정확하게 해내더라고요. 김연아가 아름답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다면은 이 카타리나 비트는 굉장히 크래프티, 힘을 주면서 동시에 정확성을 보여주더라고요. 막 우리에게 그런 것만 봐도 기운이 그냥 생성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아주 뛰어나게 잘하더라고요. 이 카타리나 비트는 동독 시절 때 이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실력을 과시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독에서 끝까지 동독이 이 서독으로 들어오면서 독일 통일이 되도록 동독에서 또 동독을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통일 이후의 카타리나 비트는 과거에 동독의 간판이라고 해서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통일된 독일 위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활약하는 카타리나 비트. 세계적인 선수죠. 또 미모도 자랑되고. 두 번째는 요하임 가우크.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동독에서 목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 89년도 평화시위 때 이 민권과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 다시 통일되니까 그 후에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 10년 동안 슈타지 문서 관리를 맡은 관리총장으로 있었고 1912년에서부터 17년까지는 통일된 독일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다가 지금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분의 특별한 사상은 자유사상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유를 잘 충분히 활용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또 동독 같은 그런 핍박받는 그 세계에서의 그 자유를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요하임 가우크. 그가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쓴 걸 제가 쭉 봤습니다만 그 중에도 아주 적은 책자인 프라이하이트, 자유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이 요하임 가우크는 자유사상이 아주 강했던 그런 분, 1940년 생입니다. 자, 제가 뭐니 해도 동독이 나온 가장 유명한 정치가 앙겔라 메켈이죠. 앙겔라 메켈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2016년이면 그 여자가 16년의 집권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야로 가는데 그 전에 2021년쯤 되면은 제가 앙겔라 메켈에 대한 특집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앙겔라 메켈이 어떻게 이 총리까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앙겔라 메켈은 특출한 두뇌를 가진 또 물리학을 공부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스토리는 앙겔라 메켈은 태어나기는 제가 사는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54년도 생입니다. 근데 갓난아기를 자기 아버지가 동독 사람들이 소독으로 넘어오는 그 54년도에 거꾸로 이 앙겔라 메켈의 아버지는 부인과 같이 앙겔라 메켈과 같이 동독으로 가서 훗날 동독에 전도 생활을 한다고 그리 간 거야.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죠. 그래가지고 동독에서의 목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 앙겔라 메켈의 어머니는 소독에서 라조노와 영어를 가르쳤어. 그런 교사야. 근데 동독에 가서는 활동을 금지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집에서 키웠는데 저는 바로 이 점이 앙겔라 메켈을 훗날 키우게 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격한 아버지의 철두철미한 그런 교육, 또 그 반면에 자상한 어머니로부터의 사랑의 교육, 또 교사였었기 때문에 가정교육, 이런 것이 뒷받침되면서 앙겔라 메켈이 또 명석한 두뇌를 살리면서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았나. 그게 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물리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백림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앙겔라 메켈은 30대 후반으로서 정치 활동에 들어간 거예요. 시위에도 그렇게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1990년 3월 18일 날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드 미제아 동독 정부 그 시절의 부대변인의 역할을 맡고 활약했어요. 자, 그동안에 쌓은 앙겔라 메켈의 명석한 두뇌, 과학적인 두뇌, 또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솜씨, 동독의 여성으로서 30대 후반에 속한 동독의 여성으로서 이 대변인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소독의 언론계, 소독의 정치계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1990년 통일된 독일의 콜 총리가 초창기에 앙겔라 메켈을 소독, 동독 출신도 많이 이렇게 픽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 처음에는 여성 및 청년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후에는 어떤 장관이 됐냐 하면은 환경, 그 다음에 자연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로 보호를 위한 장관이 결탁된 겁니다. 이것은 자기 분야예요. 앙겔라 메켈이 추진했던 자기 분야. 특히 원자로 안전 문제. 물리학자로서 얼마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바로 이 분야에서의 앙겔라 메켈의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000년도 기민당의 당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기민당의 당수. 이때 앙겔라 메켈의 나이가 46세입니다. 참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앞으로의 하나하나의 계획이 실천되지 않았나. 그래 2005년도 총리에 당선이 되고 내년 가을이면 이제 하차합니다만은 16년의 집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도 2009년, 11년 이후부터 앙겔라 메켈에 대한 책이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정권에서 하야할 거면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한 20여 권 됩니다. 앞으로 많이 저도 앙겔라 메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바탕이 저는 동독에서 아버지의 교육, 특히 어머니의 이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리고 스스로가 명석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성의 시대요. 자연과학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앙겔라 메켈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 영역에 잘 맞게 떨어진 거죠. 자, 제가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아까 그 학교에 이런 자유에 관한 거. 특히 앙겔라 메켈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보다도 아까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앙겔라 메켈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앙겔라 메켈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주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는 사실 동독으로 가는 걸 싫어했답니다. 근데 미남인 남편이 동독으로 가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없이 따라갔답니다. 그러나 구회 결과는 다 잘 된 거죠. 앙겔라 메켈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2000년도 앙겔라 메켈이 기민당의 당수를 되면서 바로 구회가 아데나와의 125주년 탄생기념이에요. 그때 정치적 책자에 앙겔라 메켈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아데나와가 마음속에 품고 정치를 했던 그 아데나와가 생각했던 그 구조를 앙겔라 메켈이 다시 인용을 합니다. 아데나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수세적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정치적 공세에서만 가능하다. 저는 이 말을 앙겔라 메켈이 그가 집권하면서 계속 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앙겔라 메켈은 지금도 그의 수상청 아데나와 초상 밑에서 진물을 보고 있어요.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다시 제가 되풀이합니다마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세적 입장에서는 불가능. 오로지 공세적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앙겔라 메켈을 볼 때 어떤 분이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앙겔라 메켈은 겸손하지도 않지만 오만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의 명석한 두뇌,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성,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지금 세계적인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평가의 대상이 저는 됩니다. 저는 이번 30주년 독일 통일을 보면서 동독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2등급 국민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앞으로 동독은 발전할 소지가 많이 지금 깔려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앞으로 소득보다 또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슈미트가 얘기한 것처럼 독일의 내적 통일은 투 제너레이션, 25년, 50년이 걸릴 것이다. 지금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앞으로 20년 안으로는 동서독이 누가 더 발전해도 누가 더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어디나 차이가 있어요. 북독과 남독의 차이가 있고 서독과 동독의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 차이 있잖아요. 또 경상도, 전라도 지역 차이 있잖아요.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있게 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독 출신의 앙겔라 메켈이 통일된 독일의 수상으로 내년이면 16년을 지배하는 거예요. 전 이런 걸 보면서요, 전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태영호 국회의원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영호 의원이야말로 북한도 알고 우리 남쪽도 알아요. 그리고 연령도 좋은 분야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겠나. 마치 앙겔라 메켈이 통일된 독일의 수상이 되는 것처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통일을 미루려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독일 통일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분단국. 이거 뭔가 우리가 깨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동독이 나온 앙겔라 메켈,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독일을 빛내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이번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